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일본하고 대만이 좀 유난하게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도 이제 만만치 않게 올랐죠. 전체적으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기대감이 이제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동력이 됐고, 특히 이제 반도체주가 한미 증시에서 이제 강세를 보인 게 특징이었죠. 전체적으로 금융시장 대부분 수치들이 다 올라갔는데 뭐 주식 강세 보이고 채권은 좀 주춤하고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가격은 빠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수치상 금융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다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하나의 특징이었습니다. 뭐 이슈를 좀 보면 부채 한도는 반전에 반전이 나오고 있죠. 타결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협상 중단된다라고 선언이 됐다가 다시 또 협상이 진행이 시작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어떤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지난주 경제지표 굵직한 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건 없었는데, 다만 이제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성장에서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어쨌든 미국의 소비가 아직은 버티고 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티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6월 1일에 근접할수록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뉴스들이 더 많아질 거고, 그 과정에서 밀당이 진행될 거고, 거기에 이제 주식시장은 좀 긴장감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6월이면 FMC 회의 진행될 텐데, 연준 인사들은 금리 더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월은 주말에 금리 이제 안 올릴 것 같아,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일단 추가 금리 인상은 안 하겠구나라는 쪽으로 힘이 실렸습니다. 근데 시장이 더 바라는 건 사실 이 상태 유지가 되는 것도 어마어마한 고금리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지난주 미국 주요 종목 특징주에서는 단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로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와 테슬라도 만만치 않게 올라갔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 주봉에서 200주선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주는 여러분들이 200주선을 되게 열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면 200주선이 4년이잖아요. 대략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4년은 보통 이제 월드컵 또는 올림픽 주기가 4년이라 반도체 관련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4년 주기로 사이클을 만든다, 뭐 이런 어떤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주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좋을 때는 200주선이 이렇게 지지선이 됩니다. 근데 안 좋을 때는 저항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보통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음봉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끌어낼 수 있다라면 시장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되겠죠. 특히 이제 주말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서 그 중국 반도체 기업이, 그 YMTC가 낸드 가격을 5% 인상하는 걸 추진하고 있다더라, 이런 어떤 기사를 냈거든요. 회사 쪽에서 아직 확인은 안 해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기서 가격을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점유율 5%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그럼 마이크론하고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반도체 가격 회복의 무게를 두는 그런 분위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너무 좋은 게 또 많을 때는 또 경계감이 나올 수도 있어서, 어쨌든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음봉 맞지 않고 양봉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당연히 하이닉스가 11.6% 제일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가 7%, 거의 뭐 반도체가 멱살 잡아 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이제 엔터주가 주중반까지는 아주 강했고, 주후반에는 이제 반도체가 강했죠. 그래서 이제 엔터와 반도체가 시장을 지난주에 이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1조 4천억이나 대량으로 들어왔고, 지금 신흥시장 쪽에는 자금 흐름이 좋아요. 글로벌 증시 전체로는 자금이 유출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북미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자금이 계속 유출되고 있어서 그렇게 집계가 되는데, 아시아라든가 이머징 시장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당장 매도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 내에서는 중국하고 인도를 제일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7일까지 데이터라 목요일 이후의 데이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집계되는 거에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매수한 걸로 데이터에 좀 잡히겠죠. 근데 어쨌든 아시아에서 중국, 인도, 우리나라 쪽에 매수를 좀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특징. 그래서 당분간 자금 동향 봤을 때 외국인들이 뭐 매도로 확 바뀔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매수하는 종목을 봤더니
이제 1조 4천억 정도 매수했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매수한 게 삼성전자하고 우선주 포함을 하면 1조 2천억 정도가 삼성전자였고요. 하이닉스가 4천억. 그러니까 두 종목 매수한 게 증시 전체 매수보다 많아요. 예, 그리고 보통 우리가 코스피에서 새끼 반도체주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DB하이텍인데 한미반도체까지 매수가 들어왔죠. 기관도 지난주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하이닉스 이런 거 매수인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표현 드릴 때 못난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고 이제 되게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보다 가는 종목에 올라타는 것보다 못난이었던 종목군들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난주에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엔터주 매수한 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IT, 동진세미캠이 매수 확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원익 IPS라든가 이런 종목들 KH바텍 들어왔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동진세미캠이 순매수 1위였고 2차 전지를 빠지는 걸 이용해서 조금 담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 외에는 역시 IT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죠. 뭐 원익 IPS, 두산테스나라든가 심텍이라든가 우리가 이름 되면 아는 IT 기업들이 많이 포진해서 반도체를 고르게 담고 IT를 고르게 담고 그 외에는 업종 내에도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단타인지 추세인지는 이번 주 조금 더 보면서 우리가 가늠을 하겠죠. 자,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 이게 이제 월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보면 20월선 넘어갔네?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달러 차트로 봐야 돼요. 달러 차트로 보면서 제가 중요한 고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돌파가 일단은 됐거든요. 달러 차트에서 20월선이 굉장한 저항대였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계속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돌파 못하고 근데 지금 일단 돌파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올해 여러 번 돌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월말에 빨려가지고 이게 저항으로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다음 주까지 이 선을 버텨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버텨내면 추세가 완전히 바뀐 거네라고 하면서 매수가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업종 지수인데 반도체 업종 지수가 여기서 이제 쭉 하고 치고 나가는 주봉에서 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200주선 반도체는 무조건 200주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으로 작용했던 게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이제 그동안의 하락 사이클 1년 정도 하락 사이클에 충실한 어떤 차트 패턴을 보였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게 오히려 지지선으로 바뀌면서 추세를 뒤집는 거냐 요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이제 기대감을 살짝 시장에서 갖게 된 게 이거는 이제 모든 상장사가 아니라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규모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프 각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계속 실적 추정치가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다가 바뀌었잖아요. 예, 살짝 이제 증가되는 쪽으로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실적 너무 보수적으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서 이게 이제 그러면 반도체도 바닥이겠지 뭐 그래서 못난이 쪽을 보게 된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좀 엇갈리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제일 보수적이죠. 근데 모건 스탠리가 올해 주당 순이익을 195달러 보고 있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낼 거야. 그래서 시장이 안 빠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내년도를 보면 모건도 마찬가지고 컨센서스도 마찬가지고 올해보다 증가된다라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경기 침체 전망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어서 미국에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면 실적 대비 너무 빠졌다. 너무 보수적으로 본 거야.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IT가 된 거고 그게 이제 매수가 유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에 어떤 수정이 나오는지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일 빨리 빠지는 게 또 반도체가 되거든요. 이런 스토리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슈를 보면 부채한도 협상. 이거 제가 짜고 치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협상에 대해서 난항으로 몰아가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 강경파가 66명 정도 되고요. 공화당 내 강경파가 37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 강경파를 달래지 않으면 표결이 반란표가 나와서 표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까지 어렵게 협상했는데 니들이 판 게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통과하자. 이런 어떤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런 과정에서 조금 난항 같은 단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너무 낙관은 보다는 조금 아슬아슬한 감을 좀 줄 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중단은 사실상 거의 고정된 것 같고, 근데 인하를 언제 할 거냐라는 걸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하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물가 수준에서. 근데 이제 물가가 다음 달에 나오는 CPI가 4% 중반 정도 밑으로 나오게 된다라면 인하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조금
공방이 생길 가능성은 있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전기전자 집중했는데 제가 외국인들이 완전한 컴백을 할 때 어떻게 보이는지 말씀드린 적 있죠. 전기전자, 자동차, 철강, 화학, 금융 이 5개 중에 4개를 순매수해야 됩니다. 업종으로 볼 때 4개. 그러니까 그런 구도가 이번 주에 나오는지. 그 다음에 2차 전지 강했다가 엔터 갔다가 반도체로 갔는데 이왕이면 우리 증시는 반도체가 제일 셀 때, 이럴 때 우리 증시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2차 전지 엔터, 제약 이쪽에서 돌면은 이제 조금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돌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 주에 S&P 500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지난 작년 가을에 여름에 저점 대비 17.4%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강세장이 끝나버렸거든요. 반등장이.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지금 계속 막혀있는 자리가 17.4%, 4,2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자꾸 최근에 미국에서 4,200포인트가 저항이 될 거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게 작년도 하고 똑같아서 쉽게 제가 가끔 무서운데 데려가기 전에 짜장면 사주는 거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번이 그냥 짜장면 양세일 수도 있다. 이런 불안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부채한도 협상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근데 이걸 4,200을 돌파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이 이거 이제 약세장에서의 기술적 반등은 이걸로 끝났다. 이런 정사가 갑자기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S&P 500 지수가 4,2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또 요 이슈는 제가 또 주중에 계속 데일리 방송할 때도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보시면 고릴라 리서치 카페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고 좋은 글 또 같이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